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트베 수학 선생님입니다. 나는 누굴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관 집안의 양자가 됩니다. 환관이 뭔지는 아시죠? 넷입니다. 넷이 집안의 양자가 돼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넷이 집안의 양자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동거권은 안 하고 자랄 수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황건적이라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역적이라고 하겠지만 그때 당시는 난민들이 되겠죠. 그 난민들이 일어났을 때 그 황건적을 토벌합니다. 그랬을 때 그 황건적을 토벌하면서 탐관 오리를 수청하고 사이비 종교와 미신을 금지시킵니다. 유력 제후에게 실권이 넘어가자 성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사비를 털어서 군사를 모아 유력 제후의 반연합군에 가담을 해요. 반연합군의 첫 전투에서 또 승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황건적이란 제2차 또다시 난이 일어나요. 옛날도 살기 힘들었고 지금도 살기 힘들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적들을 자신의 수하로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를 옹립하고 자신이 대장군이 돼요. 이때 적들이 생기겠죠. 인간의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여자 때문에 자신이 정말 아끼는 부하와 아들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역사적 큰 사건이 많겠죠. 이게 엄청난 책인데 관우를 황복시키죠. 관우를 황복시킨 사람.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누굴까요? 극장에 가면 나오죠. 조조 할인 할 때 그 조조입니다. 원소의 전투에서 열세에 처해요. 원소라는 사람은 유력한, 그야말로 그때 당시 유력한 귀공자였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모든 걸 다 가졌고 얼굴부터 해서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투에서 열세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원소를 격파하고 그 원소와 내통한 부하들을 살려주고 불문에 붙입니다. 원소 토벌 후에 대장군 대승상의 지위에 오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러분이 많이 아는 삼국지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 유비와 이제 전투, 제갈공명이 나오죠. 적벽대전에서 패주하고 도주합니다. 그래서 또 유비하고 또 전투에서 부상을 잃고 또 도주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후에 위나라의 태주 무왕제로 추종됩니다. 죽고 나서.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다 풀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만 나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얼짱은 아닌 것 같아요. 조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조. 보통 사람들은 삼국지 인물들을 좋아할 때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면 보통은 관우를 가장 좋아하죠. 관우 충신에서 관우는 신까지, 신의 위치까지 있어 사당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사당이 있습니다. 저도 관우의 그 멋진 모습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로 봤을 때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은 저는 조조였습니다. 물론 너그럽고 멋지기로는 유비만한 사람이 없겠죠. 언제나 인품을 갖췄죠. 근데 역사에서는 승자 역사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중국인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고 뭐 지금 우리나라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도 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죠. 그래서 조조를 주인공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멋진 사람이었으면 주인공이 좋잖아요. 멋지고 막 이런 뭐 좀 막 큰 배포가 큰 사람이면 좋은데 환관, 넷의 양자가 된 사람이 중국을 이렇게 통일했다. 물론 통일을 나중에 더 긴 얘기가 있어요. 아들로 이어지긴 하는데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은 어떨 때는 야비 있기 때문에 조조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배울 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약점이 아니라 배울 점을 찾으란 말이야. 조조는 비열하기도 했고요. 나쁜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울 점이 있었어요. 조조하고 친했던 그 사람이 바로 원소였습니다. 원소는요, 사서삼공이라고 하죠. 그야말로 그 집안의 권력자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가졌어. 또 얼굴도 기가 막히게 잘생겼습니다. 다 가졌어. 근데 조조는 양자야. 그것도 넷이 양자야. 그러니까
같이 놀아주긴 하지만은 이런 거 있죠. 뭐 귀족 유치원 다니는데 뭐 땅 팔아서 부자 되는 거, 뭐 그런 거 하고 저 새끼는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컴플렉스 때문에 조조가 강해질 수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인물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자신을 싫어하더라도요, 인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조조는 그리고 시서에도 강했어요. 그냥 무술 잘 하지 못했고요. 밑에 있는 사람을 잘 썼고요. 오로지 능력주의였다고요. 나랑 친하다고 해서 뽑은 게 아니고 능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등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비열한 면도 있었겠지만. 이해됩니까? 또 모진 수모도 겪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투. 뭐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적벽대전이라는 것이 뭐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그런 얘기를 떠나서 본인이 정말 바닥에 있을 때에도 있었단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자가 된 건 뭐 뒤에 얘기까지 말고 유비나 원소가 아니라 조조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비가 자랑스러워했던 건 뭡니까? 자기는 유씨 황제의 후손이다 이거였어요. 조조는 내세울 게 없었어요. 환관의 아들이었습니다. 환관의 양자였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늘 애타했어요. 사람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추럴 본 드래곤. 아빠도 용, 엄마도 용 해서 용끼리 결혼해서 낳은 용 새끼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못합니다. 이 시련 때문에 조조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수학, 제가 볼 때 조조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수학적 사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다 망하지 그 생각을 하고 그때마다 도망가요. 그때마다 다른 전략을 취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전략을 택합니다. 핵심을 짚을 줄 알았어.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의 핵심을. 황제로 옹립하고 대장군이 되면서 적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약점이 있었죠. 이 얘기는 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요즘은 세상은. 근데 지금의 눈이 아니라 그때 눈을 봤을 때도 하여튼 뭐 예쁜 여자를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때문에 많은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관우를 정말 좋아했어요. 인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요. 관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관우에게 모든 걸 다 해도 끝끝내 관우가 버리고 가지만 너그럽게 보내줍니다. 유비한테. 그러면서 아쉬워하죠. 적어도 그 정도의 배포는 있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소라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앞에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모든 걸 갖춘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 모이는 거야. 그 사람 주위에 모였어. 이 사람 열세에 취해 있었어. 전투를 했어. 근데 이겼어. 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요 목숨까지 다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오히려 높다니까. 확률로 말하면 이것저것 천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 애는 성공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왜? 이것 좀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한다 안 되면 저거 하고 이러면서 떨어진단 말이야. 하지만 조조는 이거 아니면 안 됐어. 그래서 원소하고 정말 열세 있지만 격파를 합니다. 근데 봤더니 자기 편에 간첩이 그렇게 많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일르지. 이 비밀 문서를 가지고 와서 조조한테 줬을 때 그때 조조가 했던 게 뭡니까? 그걸 다 불러 태워버립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서양에서도 있었습니다. 남북정전 때 링컨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해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부하라도 솔직히 양다리 거칠 것 같은데? 하면서 아무 일도 없듯이 다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원한 때문에 많은 걸 놓칩니까? 우린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조조예요. 적벽대전에서 패하고 비참하게 도주합니다.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도 다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넘어진 사람이에요. 컴플렉스 덩어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요? 주인공을 조조로 한 이유는 저 또한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컴플렉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컴플렉스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원소도 많습니다. 원소 뭐 제호원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다 갖췄어. 부모님 잘 나가고 모든 걸 다 갖췄고 다 떠받들어줘. 하지만 결국 승자는 자신의 약점을 딛고 일어서서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넷이 아들인 걸 창피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몇 천 년이 지난 중국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이 원칙은 오늘날도 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겨냅시다. 이겨내자. 눈을 떠서 오른쪽을 쳐다보니 장동건이 웃고 있고 고소영이 왼쪽을 보니 고소영이 웃고 있으면 정말 멋진 인생일 겁니다. 하지만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컴플렉스를 가진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한 부모님입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스마트폰을 닫고 네가 책상 앞에 가라. 그런데 몇 녀석들은 그걸 합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배웁니다. 실명을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이 친구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저쪽 세종에 사는 소연이라는 친구와 저쪽 대전에 사는 재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들 보면은 야 정말 지방에도 펄떡펄떡 뛰어노는 정말 용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다이어리를 쓰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면서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둘만 있느냐? 아니나 많은 친구들이 같이 펄떡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여기 일산에 있는 친구들도 또 부산, 제주도 어디에 있는 친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으로 포기해버리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컴플렉스는 극복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극복한 시련은 추억이 됩니다. 그 시련을 한 번 더 극복하면 그건 명예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련을 극복해서 환관의 아들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근성을 가지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9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친구도 있고 좌절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간은 남아있어요. 그걸로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역사를 되돌아보면 질 것 같은 상황에서 역전한 사람이 역사에 남는 것이지 처음부터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역사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컴퓨터 창을 닫고 인강을 듣지 않는 이상 스마트폰을 끄고 책상에 앉아서 아날로그로 돌아가세요. 연습장을 피고 여러분이 해야 할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나티브의 기후작습법을 하세요. 스카이뷰 게시판에 와서 정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다이어리를 쓰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같이 해보시라고요. 무료입니다. 그냥 해요. 여러분이 나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단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근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